야, 네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 뭐 이렇게 뭐 하고 많이 뭐 하고 저거 하고 뭐가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잠잘 시간 줄여가면서 본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잠잘 시간 줄여가면서 공부를 좀 하지. 그럼 키 안 커서 안 돼요. 공부하는 거라. 그럼 놀라 키가 커? 네. 이제 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장과 자극이 돼서. 안 커요. 자, 여러분. 진도 나와보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또 저거 하니까 열심히 진도 나가야죠. 진도 나가기 전에 그 얘기를 잠깐 해볼까? 우리 이제 계약을 하고 나면 그 시간 계약하고 나면 시간은 원래 시간으로 아마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이제 화요일 날이 계약하고 나서부터는 7에서 10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괜찮나요 혹시? 그래서 이렇게 화요일 날 아니다. 그때 며칠이라고 했지? 그때 원장쌤이 뭐라 했는데 화요일 날이 몇 시라고? 음... 7에서 10이 맞는 것 같은데. 음... 5에서 8 방학부터는 7에서 10. 7에서 10이 맞는 7에서 10이 맞는 이걸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긴가민가 하네. 아무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는데 아마 화요일이 우리가 화토였죠? 이게 아마 7에서 10이고요. 이게 이제 요거 이쪽으로 토요일은 지금이랑 똑같고 금요일이 이제 빠지고 방학이 되면 화요일이 이제 7에서 10 요렇게 이제 될 예정입니다. 요렇게 혹시 여기 문제 있으신 분? 화요일에 영어 시간표가 나 몰라서 응. 몇 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요거 한번 원장쌤한테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5에서 8이거든. 둘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에 이제 그 원장쌤이 요거 왔다 갔다 이거 이렇게 했다 해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는데 아마 이거이지 않을까 싶어. 쌤, 저 그거 클리닉 8시 이후라서 예.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국어 클리닉? 학원 그거 클리닉이 화요일날 8시 이후에 있는데 네. 좀 안 될 것 같아요. 화요일이요? 네. 클리닉 시간은 원래 조정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런 거 아니냐고. 예. 해볼게요. 네? 뭐라고요? 해볼게요. 도전을 해볼게요. 원래 클리닉 시간 조정 가능하잖아요. 뭔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요.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거랑 요거 둘 다 가능은 하죠. 다들. 5, 8은 모르겠는데 7, 10은 될 것 같던데. 5, 8은 안 될 수도 있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한 얼추 들었는데 이게 저희 영어 학교 시간? 끝나자마자 영어 그거는 한번 물어봐야겠네. 물어봐야죠.
네, 그건 한번 물어보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고요. 방학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방학은 어디 보자. 오늘 수업이 있고 내일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 수업이 있죠.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이 오늘 수업이고 내일이 이거고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수업이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방학 일정이 딱 끝나고 그거 3번 동안 하면 이제 이 뒤에 있는 저 경우의 수와 순열 파트를 딱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3번까지 해서 수화를 딱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요거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유형서로 바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유형서로 바로 넘어갈 건데 그거는 책 같은 경우는 약간 라이트쌤 느낌으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 뭐야 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학원 내신 준비 기간이어서 쉬어요, 학원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한 번 걸리죠. 금요일 날이 아마 여기 있을걸? 금요일이 16일 날이 한 번 걸려요. 그래서 16일 날 쉽니다. 그때 쉬어요. 그래서 내신 준비 기간으로 금요일엔 쉽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쉬고, 그래서 요때는 뭐 잘 쉬시고요. 우리 이제 학기 시작하고 수업 시작은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요때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그 방학 기간 이렇게 해서 수화를 딱 끝내고 유형수로 넘어갈 건데 요때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요때는 이제 학원 그 내신 준비 기간이어서 좀 쉬고 여러분 휴식을 좀 잘 취하시고 요때부터 시작하겠다. 됐나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화요일날 시간은 제가 이제 원혜쌤이랑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고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할 이야기는 다 했다.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 우리는 뒤로 넘어가서 경우의 수 파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경우의 수 파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경우의 수는 이건데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얼추 양이 셋 다 비슷해. 셋 다 비슷해서 경우의 수 한 번, 순열 한 번, 조합 한 번 깔끔하게 끝나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볼게요. 경우의 수. 잘 봐. 먼저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시행이라는 게 보통 시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시행이야.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게 시행입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게 시행이고요. 그 다음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주사위를 던지면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은 1에서부터 6까지의 눈들이 다 나올 수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사건이라는 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건이라는 것을 내가 삼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걸 내가 사건으로 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만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만 봤을 때 근데 이제 이게 정확히 나름이지. 내가 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를 또 관심 있게 봐서 그것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만 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내가 정하기 나름이야. 오케이? 걔가 이제 사건이고. 그러면 이제 경우가 나오는데 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내가 정했어. 그러면 그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주사위 눈을 불리면 3하고 6 두 가지겠지. 됐니?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경우의 수라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의 총합. 총 몇 개냐? 2개인 거지. 맞나요? 그래서 주사위를 굴려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하면 2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3하고 6 해서 2가지잖아. 이해되니? 만약에 뭐 얘가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홀수의 눈의 사건을 내가 이제 이 사건으로 지정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뭐겠어요? 1, 3, 5 해서 3가지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3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요게 경우의 수입니다. 별거 없죠? 됐나? 별거 없죠? 자,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 텐데 합의 법칙 한번 봅시다. 잘 봐. 우리가 여기서 A에서 B로 갈 거야. 근데 봤더니 버스로 가는 게 2가지가 있고요. 지하철로 가는 게 3가지가 있어. 이렇게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버스로 가는 경우의 수가 2가지고 지하철로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질문이 어떤 거냐면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2라고 만약에 했다고 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버스로 가는 거 2가지, 지하철로 가는 거 3가지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2를 더하면 총 5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 이해가 되나? 이해가 되시나? 요걸 합의 법칙이라고 해요. 합의 법칙. 그래서 A까지 가는 거, A에서 B까지 가는 거 2가지, 3가지 해서 다 더하시면 전체 경우의 수 하는 게 합의 법칙입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고배 법칙을 한번 해볼게요. 고배 법칙은 뭐냐면 이런 거야. 이걸로 했으니까 이거랑 비슷한 거 한번 해보자. 자, A에서 C까지 가는데 환승을 한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B까지 가서 환승을 한번 하고요. 그래서 B에서 C까지 가는 거예요.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가 이제 뭐 얘가 버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버스 노선이 총 3가지가 있고요. B에서 C까지 가는 거는 이제 지하철로 갈아타서 지하철로 가는 게 2가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2라고 한다면 몇 개가 되겠지? 몇 가지? 이건 곱하기지. 6개지. 왜 6개야? 위로 갔을 때 하나, 둘, 2가지가 있지. 중간으로 갔을 때 하나, 둘, 2가지가 있지. 밑으로 갔을 때도 하나, 둘, 2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당 2개씩 있는 거야. 근데 여기 3개가 있으니까 3개 곱하기 2인 거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얘는 곱하기로 계산이 돼요. 앞에 거랑 뒤에 거의 차이가 뭘까요? 앞에 거는 2개, 2가지, 3가지 해서 2개 더해서 5가지다 라고 했고요. 뒤에 거는 3가지 곱하기 2가지를 해가지고 6가지를 했단 말이야. 이 두 경우의 차이가 뭐예요? 뭐라? 뭐래?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가?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이 2가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는 하나의 완성된 경우의 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B에 이 2가지 경우를 버스를 타면 B에 도착을 하잖아. 그럼 이 경우가 하나가 완성이지. 그지? 하나의 완성된 게 2개. 지하철을 타도 이 완성된 하나의 그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2개, 3개 더해서 5가지인 건데 여기는 봐봐. 이 버스 세 가지가 있는데 얘를 버스를 타면 시에 도착하는 게 아니지. 그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아서 하나의 완성된 그 경우의 수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오케이? 버스를 먼저 타고 그 다음에 지하철까지를 타야 완성이야. 버스를 타고 지하철까지를 타야 집에 도착이거든.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길에 도착인 거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가 전체 만드는 이 경우에 각각의 부분일 때는 이런 식으로 곱하기로 가고요. 얘는 두 개도 이거하고 이거가 각각 하나의 완성된 경우잖아. 이럴 때는 더하기로 가요. 예를 들어 이거 한번 보자. A에서 T가 있고 Q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합니다. 자 보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어요. 묻는 것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A에서 Q를 거쳐서 B를 갈 수가 있겠다. 그치? 윗길로 가냐 아랫길로 가냐를 선택할 수 있겠다. 그죠? 여기까지 했니? 자 그럼 생각을 해봐.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지. P에서 B까지 가는 건 세 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6가지인 거 아시겠어요? 두 번째로 A에서 Q까지 가는 건 세 가지가 있고요. Q에서 B까지 가는 건 네 가지가 있으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12인 거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했지. 이거랑 이거는 더해 곱해? 더하기지. 오케이. 왜 더하기지? 이 6가지는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가 지금 하나 루트가 완성된 거잖아, 그치? 이거 2개 지나고 이거 3개 지나고 나면 A에서 B까지 완성되어 버렸지, 경우가. 그러니까 얘는 이 녀석도 각각이 전부 다 완성된 녀석들이고 얘들도 각각이 완성된 코스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전체의 부분이 아니죠. 전체의 부분이 아니니까 얘는 더하기인 거야. 얘는 곱하기고 얘는 더하기로 계산되는 거 차이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럴 때는 곱하기를 하시고 요럴 때는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곱하기를 하시고 이럴 때는 더하기로 가는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에요. 두 개 구분하실 줄 알면 되는 거고요. 뒤로 이제 넘어갑시다. 문제 가보죠. 1번 가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해보자. 자, 4의 배수가 나오는 거 한번 해봅시다. 4의 배수가 나오려면 일단 4 만들어 봅시다. 4 만들려면 며칠 하면 되지? 됐나? 4의 배수는 4 말고 또 뭐 있죠? 8 있죠, 8. 8 한번 만들어 보자. 됐나? 5가지. 또 있나? 4의 배수? 12 있죠, 12. 66까지도 가능은 해. 이거 그러면 1가지, 이거 5가지, 이거 3가지니까. 그러면 4의 배수 만들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얘네 다 더하면 돼. 그럼 몇이지? 9개지. 됐나? 4의 배수 만드는 게 9가지야. 근데 구하려고 하는 게 보시면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경우니까 5의 배수도 구해보자. 5의 배수. 5의 배수 되는 건 5 만들어 봅시다. A, B 두 개 더해서 5 만드는 거 뭐 있죠? 1, 4, 2, 3, 3, 2,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5의 배수, 그 다음 뭐 있죠? 10, 10. 10은 4를 붙여야 돼. 됐나? 그 다음은 15일 텐데 15는 못 만들지. 6, 6 해도 15가 안 되니까. 그럼 이게 몇 개냐면 4개. 이게 몇 개냐면 3개예요. 둘 더하면 이게 7개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묻는 게 뭐였냐면 4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총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인 거잖아. 4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4의 배수가 되어도 되고요 5의 배수가 되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도 되고 이 경우도 되니까 다 더하시면 16가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어때요? 이 경우의 수 파트는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왜냐면 여러분이 그 문제 풀 때 어려운 게 뭐야? 그 앞에 그 뭐야? 기존에 알고 있어야 하는 어떤 예전부터 쌓여 있는 어떤 그 앞에서부터 쌓여 있는 그 기초, 기본, 또 뭐 개념들 이런 것들이 왜 함수하고 막 이런 거 할 때는 앞에 것들을 다 알고 또 뒤에 것 좀 해서 앞에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막 쌓여서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면 여기는 완전 그냥 새로운 그냥 느낌이죠. 완전 그냥 새로운 단원이야, 그지? 함수하고 완전 별개예요. 거의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의 느낌은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기본적으로 뭐 좌표 평면에서 다루고 뭐 그래프에서 다루고 함수에서 다뤘던 애들은 기본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기본 개념을 알고 얘를 잘 이해를 한 다음에
걔네들을 활용하는 녀석들이 요래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런 느낌이었다면, 경우의 수 파트는 어떤 느낌이냐면 개념이 요만해. 약간 요게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간 얘는 계산기 같은 느낌이야. 처음에 배우는 개념은 계산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여기에 굉장히 심오한 개념이 들어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계산을 도와주는 도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우의 수는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 각각 값들의 유형들이 중요해. 유형들이 다 다르고 푸는 방법도 그 유형마다 푸는 방법들이 다 달라. 그래서 이 유형은 어떻게 풀고,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어떻게 풀고, 이런 모양은 어떻게 풀고, 이런 모양은 어떻게 풀고에 대한 이것들을 유형들별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푼다, 쟤는 어떻게 푼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두셔서 나중에 이제 딱 이게 유형이 딱 등장을 했을 때 아 이거 이렇게 풀지 저렇게 풀지를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들이 좀 더 어려워지면 요거에서 조금씩 막 응용을 좀 더 하고 약간 응용을 더 하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얘를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응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우에서 파트의 느낌은 약간 좀 다르다. 됐나? 그리고 뭐 그 앞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또 할만하지. 이번 한번 가보자. 자, 10대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자연수래요.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우를 좀 나눠봐야 돼요. 뭐 x가 1일 때 그러면 y하고 g는 몇 정도 나올까? x가 2일 때 y하고 g는 몇 정도 나올까? 이런 거를 경우를 나눠봐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x를 범위로 나누게 되면 x가 1부터 시작하면 1, 2, 3, 4, 5, 6, 7, 8, 9 해서 x로 하려면 너무 많지.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경우 나눌 때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큰 놈을 기준으로 나누는 게 좋아요. 그래서 g로 할게. g가 1이라고 생각을 해봐. g가 1이면 얘가 3이잖아. 넘어가면 그럼 7이지. 그래서 x 더하기 2y에서 7 되는 경우를 찾는 거예요. 되나? 자, 그러면 두 개 더해서 7 되는 거가 만약에 y가 1이면 얘가 5니까 얘는 5 되면 되죠? 얘가 2면은 4니까 얘는 3 되면 되고요. 3이면 얘가 1 되면 되겠지. 그리고 y가 이제 4를 넘어가 버리면 x가 음수가 나오니까 자연수에는 더 없죠. 그래서 g가 1인 케이스는 이렇게 세 개가 다른 거예요. 이해하니? 마찬가지로 g가 그러면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g가 2면은 얘가 6이니까 넘어가면 4잖아. 그래서 x 더하기 2y가 4 되는 케이스를 찾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y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y가 1이면 x가 2지. y가 2면 x가 근데 0 돼버린단 말이야. 0 되면 안 되지.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지. 조건에 x, y, g는 자연수여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면 안 돼. 마지막으로 g가 3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3이면 9잖아. 넘어가면 1이지. 그래서 x 더하기 2y가 1 되는 거 찾는 거예요. 자, 근데 자연수인데 아무리 작아도 1일 텐데 아무리 작아도 1, 1인데 1 대입하면 3이잖아 벌써. 그래서 1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애는 없어. 다 있다 그러면 이거 되는 거 3개, 요거 하나 해서 총 경우의 수는 몇 개? 4개구나. 됐니?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경우 나누기입니다. 경우 나누기. 이거일 때, 저거일 때, 저거일 때 이렇게 해서 경우를 나누는데 이런 거 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봐봐. 우리가 이만큼의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경우 나누기를 하실 때는 일단 잘 나누셔가지고 첫 번째로는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도 빼먹지 않고 모든 거를 다 카운트해야 되거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들을 예를 들어 뭐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걸 해야 되는데 1하고 3 해놓고 5를 빼먹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런 거를 안 빼먹도록 하나도 빠짐없이 그 사건에 대한 조사를 딱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겹치는 게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중복이 생겨버리면 그 중복 겹치는 부분을 2번 카운트하게 되지. 예를 들어 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라고 해서 2의 배수 찾고 3의 배수를 찾으면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숫자가 두 번 카운트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중복이 없도록 카운트를 그 격오를 나누고, 만약에 피치 못하게 그 나누더라도 아예 안 겹치게 나눌 수가 없는 경우에는 겹치게 나누되, 이 겹치는 거에 대한 중복이 있으면 그 중복 카운트 되는 부분을 빼줄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명심을 하고 계시면, 이것도 보시면 경우의 수가 보시면 지가 1, 2, 3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빠지는 거 없고, 얘네들은 겹칠 리가 없지. 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겹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쁘게 나누면 돼요. 근데 이제 겹쳐버리면 중복 카운트가 되면서 개수가 이상해진다. 그래서 그거 잘 신경을 써줍시다. 들어가보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항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세 개랑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지면 어떻게 항이 만들어지냐면, 앞에 있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오고요, 뒤에 있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와서 여기 곱하기 되나, 얘네 둘을 곱해서 항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항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가 항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앞에는 세 개잖아.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애는 A거나 B거나 C지. 그래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애가 세 가지고요. 뒤에 들어올 수 있는 애는 X거나 Y잖아. 그래서 거기 두 가지니까 항이 만들어지는 총 경우의 수는 6개가 되겠죠. 가운데가 곱하기인 거는 아시겠죠? 왜냐면 앞에 것만 고른다고 해서 경우가 끝나지 않잖아. 앞에 거도 고르고 뒤에 거도 골라서 걔네들을 곱해야 전체 항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3 곱하기 2에서 6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2번 한번 봅시다.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여기 항 몇 개? 2개. 이거 2개 하면 항이 만들어질 거고, 이거 항 몇 개 했어? 3개. 이거 2개 해서 항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여기는 몇 개 나와? 4개 나오고, 여기는 몇 개 나와? 6개 나오지. 그래서 총 항은 몇 개겠어? 10개겠다. 너무 쉽죠? 다음으로 가보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카운트 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그 푸시다가 정 안 되면 노가다도 가능해요. 세면 돼요. 막 세다 보면 되긴 되는데, 다만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셔야 되냐면, 노가다 하려고 이제 하는 길이 보이더라도 웬만하면 막 복잡하게 안 풀고 그 어떻게 좀 이렇게 식으로 좀 간단하게 풀 수 없을까?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막 세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시더라도 이렇게 안 세고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없을까? 이 고민을 좀 하시다 보면 이쪽 파트의 실력이 좀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노가다를 계속 해버릇하면 노가다 길밖에 안 보여요. 막 세워야 되는 막 이런 길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약간 공식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풀 수 없을까? 이 고민을 계속 하시다 보면 풀이법에 관한 그 이해가 높아집니다. 알겠지? 자, 다음 가볼게요. 약수의 개수 72. 자, 약수 한번 해볼게요. 72는 뭐 곱하기 뭐죠? 9 곱하기 8이지. 9 곱하기 8인데 8은 2의 상승이고 9는 3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72가 만들어지는데, 약수는 어떻게 만드니? 우리 이런 거 약수 만드는 거 알지? 이렇게 쓰는 거. 여기 들어가. 그 다음에 표 같은 거 만들어. 예, 맞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약수를 뭐 이렇게 하잖아. 만약에 뭐 여기 2의 제곱이랑 3이 만나면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게 12인데 70의 약수 중에 하나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그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꼴로 쓰여져 있는 수에 약수를 한다는 것은 약수를 구한다는 것은 얘가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을 활용해서 적당히 몇 개 따와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면 약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72에서 쓸 수 있는 2는 총 3가지고요. 3개까지 쓸 수 있고 3은 2개까지 쓸 수 있지. 3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아, 약수를 만들 건데 2에서 좀 따오고 3에서 좀 따와서 약수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2를 몇 개 쓸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근데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안 쓰는 것도 가능은 해. 맞지? 2를 안 써도 상관없잖아. 2를 안 쓰고 3만 2개 따와서 9다 해도 약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안 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2를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쓰거나 해서 4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니? 안 쓰거나 라는 경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2를 몇 개를 골라서 쓸까 하는 것은 총 4가지인 거야. 그 다음에 3을 그러면 몇 개 쓸까 하는 것도 3가지인 거야.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2개 쓰거나 고를 수 있죠.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는 12가지구나를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니? 요거 이해돼요? 그럼 봐봐. 얘를 좀 1번화 시켜보시면 이래요. A에 B승, B에 Q승, C에 R승이라고 하면 약수를 만든다는 것은 A 중에서 하나 뽑고 B에서 하나 뽑고 C에서 하나 뽑아서 뭉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A는 P개 있으니까 우리는 P개까지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B는 Q개 있으니까 Q개까지 쓸 수 있고요. C는 R개 있으니까 R개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안 쓴다라는 것도 하나 있기 때문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 더하기 B지.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잖아. 안 쓰는 경우가 하나 있으니까. 그럼 얘는 이게 약수의 개수입니다. 약수의 개수 공식은 이렇게 돼요. 됐나? 이거 이해되니? 얘가 3개, 2개니까 뭐 했어요? 플러스 1하고 플러스 1에서 곱했잖아. 그지? P개, Q개, R개면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곱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러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약수의 총 개수. 오케이.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거 한 김에 이것도 한번 봐라. 이거 표 한번 만들어서 적어볼게요. 이렇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약수가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맞지? 여기 다 들어있지. 근데 이제 뭘 물어보냐면 약수의 총합을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하면 얼마니?를 묻는 거지. 약수의 총합 한번 구해봅시다. 이것도 공식이 있으니까 한번 유도해볼게. 잘 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 라인대로 더하는 거야. 이렇게 이 라인대로 더하는 거야. 얘도 이렇게 이 라인대로 더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럼 윗줄은 그리고 두 번째 줄은 3이 다 공통이지. 3이 하나씩 공통이니까 3으로 묶어내면 이고요. 세 번째 줄은 3의 제곱이 다 공통이니까 3의 제곱으로 묶어내시면 이에요. 여기까지 했니? 이게 약수의 총합인데 이거 이만큼이 공통이지. 맞지? 얘만큼이 공통이니까 뭐 할 수 있어? 묶어낼 수 있어. 묶어내면요 여기 이거 다 묶여나는 게 여기 1 남지? 여기는 3 얘는 3의 제곱 됐어요? 이게 약수의 총합 공식입니다. 모양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2는 3승까지 있잖아.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2의 3승까지 다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의 제곱까지 있잖아. 1부터 시작해서 3의 제곱까지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일반화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A는 P승까지 있잖아. 그럼 얘는 A는 P승까지 다 더하시고요. 두 번째로 B도 Q승까지, 그 다음에 C도 R승까지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48? 48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48은 뭐 곱하기 뭐죠? 6 곱하기 8. 6 곱하기 8이니까 2가 몇 개예요? 4개. 3이 하나지. 약수의 총합 한번 해봅시다.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한다고?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곱하라고. 얘가 4개 있고 1개 있잖아. 그러니까 총합은 어떻게, 약수의 개수는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곱하라고. 개수는 그러면 4개 1개니까 5 곱하기 2에서 10개겠네? 라고 파악하시면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 약수의 총합을 구해봐라 는 어떻게 한다고? 1부터 시작해서 걔네들 다 더해주라고. 그러니까 2는 2의 4승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1 더하기 4승까지 더해주라고. 그 다음 3은 1승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게 약수의 총합입니다. 되겠니? 공식 2가지 약수 하는 김에 외워둡시다. 그래서 이 유형, 저 유형은 저 2가지 공식 아시면 웬만하면 다 풀 수 있다. 됐나? 다음으로 가자. 민경아, 네. 오늘 그래도 졸려하는 것 같긴 한데 잘 살아있네? 응? 내가 잘 버티는걸? 오늘은 의상이가 좀 졸려 보이고. 의상이가 왜 졸려요? 너는 지금 4시인데 왜 졸리지? 혹시 생활 패턴이 꼬이셨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방학이 끝나가잖아요. 그 생활 패턴이 혹시 낮밤이 뒤바뀌신 분들은 슬슬 다시 밤낮 패턴을 다시 바꾸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방학 때 낮밤이 안 바뀌어도 학교를 안 다니다가 다니면 피곤하거든요. 학교를 안 가다가 나가면 피곤해. 그래서 이제 개학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은 애들이 다 힘들어 하는데, 피곤해서 힘들어 하는데, 낮밤이 바뀌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막 이제 훨씬 더 피곤하겠죠. 오후까지 자다가 그때 일어나서 막 활동하고 이러면 원래 자야 되는 시간에 학교 가야 되잖아. 너무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낮밤이 혹시 바뀌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좀 바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일주일 남았으니까 시간은 좀 있지. 자, 뒤로 가보자. 도로 가자. 도로 가. 자, 이거예요.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얘는 둘 중에 하나겠지. 뭐겠어요? A에서 B 거쳐서 윗길로 가는 거랑 아랫길로 가는 거가 있겠죠? 그래서 A, B, C로 먼저 해볼게요. A에서 B 거쳐서 C 가는 거 한번 해보자. 12 12개. 그치? 이게 4가지고 이게 3가지니까 곱해서 12가지겠지. 그 다음 A, B, C 한번 해보자. 얘는 9가지고 이게 3가지니까 곱해서 6가지겠죠.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더해서 18이구나 하면 덩어리. 자, 6번 한번 해봅시다. 근데 1시간 만에 진도가 다 끝날 것 같기도 하고. A는 너무 쉬워요. 7까지 하면 끝난단 말이야. 1시간 만에 끝나면 뭐하지? 네? 되겠냐고. 야, 될 걸 얘기를 해. 뭐라고요? 뭐하고 놀랬어? 007빵? 아, 공부질병이에요. 근데 또 그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요?
뭐 이렇게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고. 딱 봐도 이제 채원이나 네? 네? 채원이 혹시 007빵 좋아하니? 좋아하는데요? 아 그냥 좋아해요. 애들끼리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데. 아 의외네. 아직 뭐가 유일한 건지 감도 안 잡혀요. 뭐 모르셔도 됩니다. 자 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보자. 색칠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또 이 색칠하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영역이 5군데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색깔까지 칠할 수 있어. 근데 꼭 5가지 색깔을 다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그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여기 빨간색 칠하고 여기 빨간색 칠하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웃하는 영역에는 다른 색깔을 칠해야 돼요.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은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깔을 칠해야 돼요. 오케이? 인접한 영역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선을 맞대고 있는 애들. 그래서 얘랑 얘는 인접한 걸로 보는 거예요. 얘랑 얘도 인접하는 거. 얘랑 얘는 떨어져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5가지니까 이런 거 이제 색칠할 건데 색칠하는 거의 기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제일 많이 인접하고 있는 면부터 칠하는 게 좋아요. 딱 봐도 A가 제일 많이 인접하고 있지 다른 애들이랑. 그래서 A부터 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A에다가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총 5가지. 그러면 이제 뭐 나머지는 비슷비슷할 거니까 그냥 하나씩 칠해봅시다. B는 몇 개 칠할 수 있지? 4개 칠할 수 있지. 왜냐면 이 색깔을 칠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 칠할 수 있고 얘는 그러면 3개겠지. 얘랑 얘를 빼고 딴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얘는 그럼 몇 개겠어? 그렇지. 얘가 3개인 이유는 이거 빼면 되니까 얘랑은 같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굳이 얘는 카운트할 필요 없지. 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색칠하는 거는 많이 인접한 녀석들을 먼저 칠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색칠하는 것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딱 이거야. 창문 모양을 한번 해봅시다. 색깔은 4개입니다. 색칠 한번 해볼게요. 자, 4개가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무거나 먼저 칠해도 상관은 없겠다. 그래서 얘를 4가지로 칠했어. 그 다음에 얘를 칠하려고 보니까 얘는 그러면 3가지를 할 수 있겠네. 그럼 얘는 얘가 아니면 되니까 3가지겠네. 얘를 칠하려고 이제 하니까 생각을 잘 한번 해봐. 2개를 빼면 되니까 2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성급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창문 모양에서 대각선에 있는 녀석들은 같은 색이어도 돼요. 선을 공유하고 있지 않잖아. 그래서 얘랑 얘는 인접하고 있는 면이 아니야. 그러니까 빨간색 칠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얘랑 얘가 같은 면이라면 이 녀석은 같은 색깔이니까 색깔 하나만 빼도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 맞니? 그리고 만약에 얘랑 얘가 다른 색깔이라면 여기 색칠할 수 있는 거는 2가지 색을 빼야 되니까 2개밖에 선택을 못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앞에 있는 이 녀석이 어떤 색깔을 칠하느냐에 따라 뒤에 거의 선택에 영향을 주죠. 이럴 때는 그래서 거슬러 가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봐봐. 여기가 3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그 3가지 색깔을 2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얘랑 같은 색깔일 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랑 같은 색깔이려면 얘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지. 얘랑 같은 색깔을 무조건 칠해야 되잖아. 얘는 무조건 한 가지고요. 그러면 얘네 둘이가 같은 색깔이 되면 얘는 3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지. 그래서 얘는 3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가니? 색을 하나만 빼면 되니까.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건데, 자 근데 봐봐. 얘가 만약에 얘랑 다른 색깔일 수도 있잖아. 방금은 같은 색깔일 때를 한번 카운트 해본 거고요. 다른 색깔일 때는 얘랑 다른 색깔이니까 얘는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야 되니까 2가지를 빼야 되기 때문에 2개밖에 선택을 못하지. 그리고 얘는 얘랑 얘가 다른 색깔이니까 2가지 색깔을 빼야 되잖아.
요거 두 개를 빼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지. 그래서 이 녀석일 때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적어놓고 나면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어때요? 이 녀석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얘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이럴 때는 얘를 경우를 나눠서 카운트하셔야 돼요. 얘의 선택이 뒤에 거의 선택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앞의 선택을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약간 이게 이제 그 나비 효과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걸 선택하면 약간 결과가 막 이렇게 가고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이제 선택할 때 이거일 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뭉뚱그려서. 그래서 앞의 선택이 뒤에 선택에 영향을 주면 앞에 거를 경우를 나눠주라. 그랬더니 이거랑 비슷한 거 한번 보여줄게요. 색깔이 5개인데 이렇게 생긴 것도 사실 얘랑 같은 거예요. 케이스가 똑같아. 가운데 색깔 하나 칠해놓고 나면 이거 칠하는 게 이거랑 똑같이. 얘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칠하고 이제 이거 칠할 때 경우 나눠서 카운트해 주셔야 됩니다. 됐니? 그리고 이게 하나 더 있는 경우도 있어요. 5개짜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 칠하고 이거 세 번째 칠할 때부터 경우를 좀 나눠야 돼요. 그래야 이거 어떤 색깔로 칠하느냐에 따라 얘가 또 달라지고 얘가 또 달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얘는 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녀석들은 경우를 좀 나눠서 카운트를 해주자. 됐나요? 딱 그래서 색칠할 거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딱 저렇게다. 넘어가시죠.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가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할까? 쉬시죠. 자 보자. 인경아 일어나시게 볼게요. 지난번에 해보고 있잖아. 채점 다 했네. 좋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얘들아, 해보자. 자, 이번 유형 한번 해볼게요. 이번 유형은 지불하는 거, 돈 지불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해볼게요. 자, 지불 방법. 1,000원짜리가 하나, 500원짜리가 2개, 100원짜리가 4개. 네,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중에 뭐가 더 많을까? 뭐가 더 경우의 수가 많을까요? 방법. 세훈아, 네. 방법이 많겠어? 금액이 많겠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가 더 많겠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더 경우가 많겠어? 생각 중이니? 방법? 방법이 더 많죠. 왜냐면 같은 금액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1,000원인데 얘를 1,000원짜리 한 장을 낼 수도 있고요. 500원짜리 2개를 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같은 금액이라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방법이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오케이. 얘가 더 많고요. 방법의 경우의 수는 되게 간단해요. 아까 우리 약수의 개수가 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아. 1,000원짜리가 하나잖아. 우리는 그러면 1,000원짜리를 안 내거나 한 장 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고요. 500원짜리는 2개잖아.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100원짜리 4개니까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세 개 내거나 네 개 내거나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하기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전체 방법인데 하나 빼줘야 돼요. 이게 보시면 이제 지불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는 경우, 즉 빵원은 보통 제외시켜 줍니다. 영원 같은 경우는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면 영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 하나만 딱 제외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지불 금액이야. 지불 금액은 보시면은 1,000원짜리 하나 내고 100원짜리 4개 내면 1,400원이지. 근데 500원짜리 2개 내고 100원짜리 4개 내고 1,400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방법들 중에서 약간 같은 금액이 겹치는 게 많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500원짜리랑 100원짜리 사이에서는 500원짜리랑 100원짜리 사이에서는 헷갈릴 일이 없죠. 왜냐면 100원짜리는 4개밖에 없으니까 500원 하나 내는 거를 100원짜리가 뭐 예를 들어 5개 있으면은 100원짜리 5개 내는 거랑 500원 하나 내는 게 같아지니까 100원으로 500원짜리 내는 거만큼을 100원으로 낼 수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얘는 100원짜리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500원짜리를 못 만들잖아 100원으로는. 그러니까 100원이랑 500원으로는 금액으로 우리가 헷갈릴 일이 없는 거지. 문제가 생기는 구간은 어디냐면 얘야 500원짜리는 2개 있기 때문에 500원짜리 2개로 1,000원을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1,000원 한 장 내는 거랑 500원 2개 내는 게 지금 같아져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푸냐면 어차피 1,000원으로 해서 돈을 내서 그 표현할 수 있는 금액은 500원짜리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 2개로 쪼갭니다. 1,000원짜리가 하나 있지? 그럼 얘는 500원짜리 2개로 쪼개버려. 어차피 1,000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500원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1,000원짜리 2개를 500원짜리 2개로 쪼개버리면 500원짜리가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지. 500원짜리 4개로 만들어 놓으면 얘랑 얘가 겹칠 일이 없지. 다 500원이 됐으니까. 그래서 500원짜리 4개, 100원짜리 4개라서 이렇게 계산이 돼요. 되겠니? 4개, 4개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5 곱하기 5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은 마찬가지로 빵원 되는 거 하나 제외시켜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니? 정리를 해주자면 이런 거예요. 금액은 어떨 때가 문제인 거야? 낮은 단위의 금액으로 높은 단위의 금액을 표현할 수 있을 때가 문제인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는 얘를 내는 거랑 얘를 여러 개 해서 내는 거에 같아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가 안 헷갈리려면 큰 단위의 금액을 낮은 단위의 금액으로 쪼개버리면 이제 중복 생기지 않으면서 경우의 수를 깔끔하게 카운트할 수 있다.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이제 100원, 1,000원 해가지고 하나 100원이 있는데 얘가 뭐 3개고요. 얘가 1개고요. 얘가 7개 있다.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방법의 수는 구하기가 쉽지. 4 곱하기 2 곱하기 8 해서 하나 빼면 되잖아. 그치? 방법은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금액을 구하라 라고 했다고 치면 이제 봐봐. 요 상황에서는 500원으로 1,000원 못 만들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랑 얘는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100원짜리가 7개니까 500원짜리를 100원짜리 5개로 표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얘랑 얘가 이제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한다? 500원짜리를 100원짜리 5개로 쪼개버려. 됐니? 그러면 1,000원짜리가 3개 있고 100원짜리가 12개 있는 케이스인 거야. 그래서 1,000원짜리가 3개니까 100원짜리가 12개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 빼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금액과 방법의 수는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됐니? 그래서 이 유형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법은 되게 쉽기 때문에 잘 안 물어봐요. 보통 뭐 어디서 물어보겠어? 이거 물어보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지? 어떨 때가 문제라고? 낮은 단위의 금액이 높은 단위의 금액을 표현할 수 있을 때가 문제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얘를 쪼개버려. 그렇게 하시면
이거 다 했습니다. 지불금액과 방법수 다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 경우의 수는 얼추 다 했죠? 얼추 다 했고요. 유형 하나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하자. 경우의 수 마무리는 유형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무슨 유형을 할 거냐면 완전 순열 혹은 노란 순열이라고 해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 연말 파티 같은 거 하면요, 가끔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자, 이 5명이 파티를 할 거야.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C라는 애랑 D라는 애랑 E라는 애가 파티를 할 거예요. 파티를 할 건데 각자 다른 사람에게 줄 선물을 포장해서 와. 그래서 A라는 애가 A라는 선물을 가지고 스몰 A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고, B라는 애가 스몰 B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고, 뭐 이런 식이야. 각자 선물들을 하나씩 가져와.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뭐 추첨을 통해서 뽑아가지고 적당히 나눠 가실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온 걸 자기가 가지고 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는 자기가 못 가져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개일까를 카운트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자기 거는 자기가 못 가져가.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 자, 그러면 A는 A를 못 가져가니까 A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B가 가지고 온 B이거나 아니면은 CD가 가지고 온 C, D, E거나, 얘들은 좀 밑에 적을게. 됐나? 이거를 가지치기처럼 한번 해서 가볼게요. 봐봐. 그럼 봐봐. B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A거나 C거나, 여기 적을까? C거나 D거나, D도 한 D 이거나 C, 여기죠. CD를 좀 더 밑에 나가져가야지. CD. 오케이. B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연결해 봅시다.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이제 생각. BA가 왔어. 그럼 남은 게 뭐죠? CD가 남았지. CD인데 C는 C를 못 가져가니까 D 아니면 E야. 그럼 여기서 생각. BA, D까지 왔다고 치면 남는 게 뭐죠? C, E가 남았지. 근데 E는 E를 못 가져가니까 E는 무조건 여기여야 되고 C가 여기여야 돼. 되니? 그 다음 BA, E가 왔다고 치면 CD가 남았죠. CD가 남았는데 D는 D를 못 가져가니까 여기는 C고 여기는 무조건 E여야 해.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 BC가 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뭐가 남았죠? A, D, E가 남았지. 그러면 여기 C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A거나 D거나 E거나 이렇게 생기겠다. 그치? 자, 그러면 자, BCA를 가져갔다고 치면 DE가 남았으니까 ED여야 할 거고요. 자, BCD를 가져갔다고 치면 AE가 남았으니까 EA여야 할 거고, BCE를 가져갔다고 치면 AD니까 AD여야 했다. 여기까지 했니? 여기까지 했니? 자, 여기까지 이제 카운트를 하고 나면 정원은 다 끝났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그리는 걸 뭐라 그러냐면 수형도라고 해요. 수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보는 것을 수형도라고 하고요. 이런 완전 순열의 경우는 수형도로 푸는 방법이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기를 바라는데, 요거에 대해서 또 좀 이야기를 잠깐 디테일하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하면 왜 끝나냐면, 얘를 하고 나서 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잘 봐. A가 B를 가져갔어. B가 A를 가져가는 거랑 C를 가져가는 거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지. 왜 다른 경우야? B가 A를 가져가 버리면 A, B는 서로 주고받는 게 돼. 맞지? B가 A를 가져가 버리면
B 입장에서는 A랑 B 입장에서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은 게 되잖아. 그래서 A, B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C, D가 또 세 명이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 만약에 B가 C를 가져가 버리면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지? B가 C를 가져가 버리면 이제 여기 이 C, D가 A를 포함한 나머지 두 명의 선물 이렇게 해서 이제 C, D가 이렇게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우가 달라. 오케이. B가 A를 가져가면 A, B가 끊어지고 C, D 이렇게 A, B 따로 C, D 따로의 경우가 생기는 거고, B가 만약에 C를 가져가게 되면 뒤에 있는 게 이제 B, C하고 A, E, D 얘네들이 이 다섯 개가 전부 이제 서로 주고받는 이 경우가 되니까 한 덩어리가 다섯 개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A 가져가는 거랑 C 가져가는 건 달라. 됐니? 근데 B 입장에서 C 가져가는 거랑 D 가져가는 건 같은 경우인 거야. 어차피 B가 A를 가져가지 않으면 C든 D든 E든 간에 어차피 이 A를 제외한 나머지 셋 중에 하나를 가져오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B 입장에서 D를 가져오든 C를 가져오든 같은 경우인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여기 D로 해서 경우를 한번 구해봐도 똑같이 몇 개가 나올 거냐면, 이건 C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총 3개가 나왔지. 이것도 똑같이 3개 나옵니다. B 입장에서 1을 가져와도 똑같아. 되니? 이런 거예요. 오케이. 얘는 2개잖아. 됐어요? 이렇게 하면 총 몇 가지지? 11개. 이 총이 어떤 거야? A가 B를 가져가는 총 경우의 수는 11가지인 거야. 오케이. A가 B의 선물을 가져가는 모든 경우의 수 하면 11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 A 입장에서 봐봐. B를 가져가는 거랑 C를 가져가는 건 다른 경우니? 같은 경우지. 어차피 A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사람은 아무도 선택을 안 했어. 아무도 선택을 안 했는데 A 입장에서는 B든 C든 D든 E든 별로 중요하진 않아. 어차피 내게 아닌 다른 거 하나 가져간다잖아. 그러니까 A 입장에선 B를 가져가든 C를 가져가든 D를 가져가든 E를 가져가든 다 똑같은 경우인 거야. 이해가 되니? 아까 여기서 달라지는 경우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였지? A가 지금 B를 선택을 했잖아. 그지? 이것 때문에 뒤에 있는 녀석이 요거인 거랑 요거인 거가 경우가 달라지게 된 건데, A 입장에서 보시면 처음에 고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처음에 고르는 게 B든 C든 D든 E든 상관이 없는 거지. 넷 다 똑같은 경우인 거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B일 때 전체 경우의 수가 11개였다면 C를 골라도 11개고요. D를 골라도 11개고요. 1을 골라도 똑같기 때문에 11개가 나옵니다. 됐니?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몇 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 해가지고 이렇게 수형도 그려서 그려봐라 라고 하시면, 수형도 하면 이거 다 구해야 되니까 완전 노가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요. 이거 결국 그래서 몇 개 그렸니?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그렸어. 그지? 5개밖에 안 그렸어요. 5개까지 딱 구해놓고 C, D는 똑같으니까 3개 해버리고 전체는 11개네. 그럼 B나 C나 D나 E나 다 똑같으니까 11 곱하기 4 하면 44개인데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수용도로 푸는 거예요. 완전 순열, 불완 순열입니다. 이것도 관련 공식은 있는데요. 그 공식은 딱 이거 푸는 데만 사용이 되는 데다가 공식 써서 풀려면 좀 헷갈려. 그 공식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공식 외워가지고 이거 해서 굳이 풀 필요는 없고요. 수영도 그리시면 금방 나옵니다. 5개 정도는 금방 적지 않을까 얘들. 제가 또 막 설명을 하면서 해서 5개가 오래 걸린 거지. 금방 적지 이 정도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금방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해보시면 수영도로 그리시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완전 순열에 관한 이야기. 됐어요? 자, 그래서 진도는 한 이 정도까지 하면 될 듯 합니다. 경우의 수에서 봐야 될 유형들은 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요. 시간이 꽤나 남는데 남는 시간 동안 뭘 할까?
뭐라고요? 정해져 있지 않나요? 네? 답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뭐야? 자